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소장입니다. 이 시간은 기가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가레인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유지를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4장이 어땠습니까? 시장이 다 같이 밀렸죠. 지수가 5%대 빠지면서 다 같이 밀렸어요.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어쩔 수 없이 밀렸죠. 자, 그래서 12%대 저점을 찍고 9%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7,810원에 마감했어요. 4거래 연속 음봉이죠. 4거래 연속 음봉이에요. 지난 7월 저점 대비 7월 고점까지 242% 단기 폭등이 나왔어요. 상한가도 나오고. 자, 그리고 이 상승폭에 반을 이탈하고 현재 4분의 2 구간에 들어와 있죠. 자, 이 상승폭의 4분의 2 구간에서 공략하게 되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말아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은 기술적인 공식이에요. 대신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되죠. 좀 더 밀린다면은 이 4분의 2 구간의 하단 7,000원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가레인은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핵심인 바로 식각 그리고 노광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반도체 밸류체인 반등 흐름과 맞물려서 바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차세대 유리기판 시장으로 사업 다각화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RF 통신 부품 제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의 5G 밸류체인 내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죠. 자, 북미 수출 단독 공급사예요. 그리고 반도체 식각 장비 수출 증대와 함께 품질 인증 획득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탄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타임이 됐어요. 자, 추세로 봤을 때도 저점 추세선을 지지받고 있죠. 근데 이탈하고 좀 더 내려온다 해서 굳이 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좋은 매수 타임이, 이런 매수 타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현재도 괜찮아요. 자, 짝꿍대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N자형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밴드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자, 거래량 실리고 있죠. 자,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밴드 폭이 좁아졌다가 벌려가면서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는 패턴. 이때 몇 프로입니까? 635%예요. 이게 1차입니다. 1차. 지금은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 상승은 200%대 상승은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자, 그렇다면 타점을 어떻게 잡냐? 자, 일봉상에서 신호가 나왔죠. 일봉상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신호 나오면은 분할 매수. 일봉상에서는 수익 매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인내심이 필요하죠.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이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저항이 약해요. 그래서 7월 고점대 다시 돌파되면은 여기까지는 단숨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5,000원대. 여기 좀 강한 저항이 있죠. 자, 그리고 수익 매매 말고 나는 그냥 짧게 먹고 빠지는 게 좋아. 그런 분들은 상한가 종목을 하세요. 상한가 종목들 30분 봉상에서 신호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 신호가 반드시 나와요. 그 타이밍을 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수익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가레인 상한가 기록했었고 30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보세요. 2연상을 가든 3연상을 가든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우리는 정확한 타점만 알면 돼요. 자, 신호 나오죠? 분할 매수. 자, 단기간에 분할 매수 하면은 자, 이 상승 나옵니다. 보통 이 조정폭에 반 회복해요. 힘이 좋으면은 뚫고 가죠. 고점마저도 회복합니다. 이걸 드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괜찮죠? 물 빠지지 마시고 투자금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신호를 설정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이 24일장에도 좀 많이 나왔어요. 급락장에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23일장에도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자, 상한가 종목들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자, OCI 홀딩스는 아직 신호가 안 나왔죠. 자, SK 이터닉스 신호 안 나왔죠? 폴라리스 AI 신호 나왔죠? 자, 바로 이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분할 매수. 간단하죠? 자, 그리고 해성옵티스 신호 나왔죠?
자, GNC 에너지도 신호 나오고, 자, 휴림 로봇의 자회사 휴림에이트에 아직 신호 안 났어요. 이 현상 기록하고 추가 급등했지만은 밀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신호 나올 때 들어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1장에 나왔던 상한가 종목들. 자, 보세요.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 나왔죠? 자, 그리고 신호 나왔어요.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TXL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신호 나왔죠?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신호 나왔잖아요. 그죠? 자, 나노엔텍 신호 나오고 올라가죠. 자, N로보틱스도 신호가 나왔죠. 삼연도 신호 나오고, 엔젠바이오도 신호 나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이 빠른 종목도 있고, 또 느린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2연상, 3연상, 4연상,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자, 공략하는 거 똑같아요. 자, 금호건설 30분봉 차트 보시면은 이 금호건설이 4연상을 기록했죠. 자, 보시면은 4연상을 기록하고 추가 급등이 나왔지만은 쫙 밀리면서 신호가 눌린 관에서 5개 나왔어요. 이런 타이밍에 잡으시면 돼요. 자, 상한가 기록할 때는 내비둬요. 신호 안 나면 내비둬요. 그 상따하지 마시고. 상따는 도박이에요. 50% 확률이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바로 내리꽂죠. 이거 대응 못해요. 그래서 우린 정확한 신호가 나올 때만 딱 들어가시라. 50% 확률보다는 100% 확률이 좋잖아요. 그 조정폭의 반은 기본적으로 회복하고 힘이 좋으면 또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이걸 드시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 상한가 종목들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신호를 설정해 두셔야겠죠. 자,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촬영해드리는 종목들 제가 이 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이 방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이 방에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촬영을 원하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종목 이름 적어주시면은 해당 종목들 우선순위로 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빨리 수익 보시라고 단타 단기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어요.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같이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가세요. 자, 제가 24일장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들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결과 나왔어요. 자, GNC 에너지가 24일장에 30% 수익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24일 맞죠? 자, GNC 에너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제가 언제 드렸습니까? 목요일장에 드렸죠. 23일장에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23일 맞죠?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37,450원. 자, GNC 에너지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자, 제가 24일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23일 기준으로 오전 9시 1분에 타점 잡아드리고 바로 사인 드렸습니다. 37,450원. 자, 여기죠. 요 타이밍에 잡아드리고 23일장에 상한가, 24일장에 추가 급등 나왔죠. 그리고 또 신호 나왔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수익 내시면 돼요. 30%대 수익 괜찮죠? 1박 2거래 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매일매일 수익 파트입니다. 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자,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가세요. 전 정확하게 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수익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제가 또 이전에 추천드렸던 며칠 전에 추천드렸던 SK테니스도 자, 많은 분들이 수익에 동참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좋은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 시황도 드리고 브리핑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자,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다 받아가시고 수익도 챙겨가시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방에 200명 넘게 계십니다. 제가 1000명 채우면은 문을 걸어 잠글 거예요. 자, 그 전에 빨리 들어오세요. 무료방이니까 1000명 금방 채워요. 자, 부담 없이 오셔서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일본 차트 보시면요.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의 이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 온
그 주범이 있죠. 변동성 확대를 만들어 온 주범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세 배는 더 올라가던가 더 빠져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졌죠. 이 주범이 누굽니까? 자, 바로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 삼성직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변동성을 주도해 왔습니다. 일단은 ETF 예탁금이 당장 31일부터 상향되죠. 3천만 원. 3천만 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죠. 자, 이전 조건 주식 700, 현금 300. 자, 여기서 주식은 없어도 되고 300이 3천으로 바뀝니다. 신규 진입자들은 좀 조건을 좀 강화시켰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31일부터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ETF 종목들, 자, 우리가 지금 단타 단기로 다들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 이 흐름을 좀 아셔야 돼. 자, 제가 타점 잡는 방법 말씀드리면은, 자, 먼저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시면요. 6월 고점 대비 많이 밀렸죠. 자, 얼마나 밀렸습니까? 마이너스 72%예요. 자, 하이닉스는 얼마나 밀렸습니까? 마이너스 44% 밀렸죠. 거의 2배 가까이 밀렸죠. 5월 말에 상장하자마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고점에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참 올라가니까. 자, 제가 그랬죠. 신호 나올 때만 분할로 모아 가시라. 자, 수익 매매로 보시라. 자, 그리고 단타 단기 하실 분들은 자, 30분만 상에서 신호 나올 때 공략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상한가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신호 나올 때 공략하시라. 신호 나올 때 공략하면은 뭐 30%대 수익은 뭐 단기간에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때는 몇 프로입니까? 65%예요. 14일 날 신호 나왔을 때. 자, 신호에 공략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나왔죠. 자, 근데 이왕이면 지금은 단타 단기를 하시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을 하시라. 자, 플러스 삼성전자 선물 단일 종목 인버스 2배 종목 보시면은 좀 변동성이 더 강하죠. 뭐 20%대 상승하고 단기간에 2박 3거리 만에 37% 상승도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신호에만 들어가면 돼요. 자, 신호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들은 이 방향성이 딱 잡히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걸 유의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인버스 하실 분들은 특히 단타 단기로 하시고 그냥 단타로 하세요. 단타로. 그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은 얘는 꼬꾸라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서울 SK 하이닉스 선물 단일 종목 인버스 2배 종목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좀 더 많이 올랐죠. 신호 나오고 28%. 자, 요 상승 나왔어요. 자, 얘는 몇 프로입니까? 75%. 좀 더 상승폭이 크죠. 자, 근데 빠질 때는 장난 아니죠. 하루 만에 43%예요.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를 하시라. 단타 단기 하다가 엇박자 내면은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 곤두박질 치니까. 왜냐면 우리 시장이 지금 반등할 타이밍인데 인버스를 했다가 계속 꼬라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레버리지 위주로 하시라. 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매수 신호가 나왔죠? 얘도 24일장에 마이너스 16% 빠졌어요. 그 신호 나올 때는 신호 안 나올 때는 잡지 마시고 신호 나올 때만 잡으시라. 이왕이면은 밴드 하단 근처에 신호 나올 때 공략하는 게 좋죠.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신호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꼭 지켜주시고. 자, 기가레인 일본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는 것보다 난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 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2228-2935 이 번호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가레인은 반도체 8대 공정 중의 핵심인 식각과 노광 정비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반도체 밸류체인 반등 흐름과 맞물려서 소부장 관련주로 또 강한 수급을 받고 있어요. 특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바로 차세대 유리기판 시장으로의 사업 다각화, 그리고 차세대 나노 임프린트 공정용 핵심 기술 확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래 성장 가치가 급격히 부각됐어요. 그리고 광통신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죠. 기가레인은 RF 통신 부품 제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5G 밸류체인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에 6G 오픈랜 양산 체제 도입 등 글로벌 통신 인프라 투자 재개에 따른 글로벌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잭팟 기대감이
최근 강세에 발판이 되고 있죠. LED와 반도체 장비 중화권 수출 본격화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죠. 기가레인이 공을 들여온 중화권 그리고 동아시아 시장 대장 반도체 시각 장비 수출 증대와 함께 품질 인증 획득 소식이 또 투자 심리를 강력하게 자극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가레인은 반도체 유리기판 신사업과 삼성전자 5G, 6G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해외 장비 수주라는 삼박자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자, 이 현상을 기록한 이후에도 추후에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전망이에요. 기가레인은 RF 통신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2020년 말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5G 기지국용 안테나 필터 모듈을 공급을 시작했죠. 2021년도에는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됐죠. 기가레인이 반도체 장비와 통신 부품을 아우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 RF 통신 부품까지 이 사업을 확장을 해왔죠. 현재는 나노 패턴 솔루션과 이 공정 장비 사업을 주력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에도 적극적이죠. 중국 우시에 법인을 두고 반도체 장비 제조와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이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G를 넘어서 6G 네트워크의 핵심인 오픈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ORU 양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 기지국 시장으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들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추세죠. 기가레인이 첨단 공정 기술과 차세대 통신 솔루션을 결합을 해서 독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의 초점이 연산 칩 성능에서 데이터 이동 속도와 전력 효율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모델이 수백 수천 개의 연산 칩을 동시에 연결해서 작동하는 구조로 진화하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 네트워크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AI 병목 현상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연결되는 AI 인프라, 바로 CPO 기술이에요. 기존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은 구리 기반이죠. 구리 기반의 전기 인터커넥트가 주로 쓰였지만은 구립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구축이 용이하고 또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고속 고주파 환경에서는 이 저항으로 인한 발열이 발생하죠. 그리고 신호 감쇄가 커지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800GBps 이상 초고속 환경에서는 성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이 바로 광 인터커넥트 기술이에요. 광 인터커넥트는 전기 대신에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전송 과정에서 저항이 거의 없어요. 전자기 간섭이 없죠. 그래서 고속, 장거리 전송이 유리합니다. 자, 이미 국가 간의 해저 케이블 등 장거리 통신망에서는 광통신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내부 네트워크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주목받는 기술이 CPO입니다. CPO는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를 1cm 이내로 수미리까지도 줄이는 기술이에요. 최대 30cm 거리를 1cm 이내로 줄이는 거죠. CPO가 전기 신호 경로를 줄여서 신호 손실과 지연을 낮추게 돼요. 신호 보정을 위한 부품 부담도 없죠. 데이터 전송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이 7월부터 주요 AI 고객사에 공급될 전망이죠. 엔비디아와 코닝이 4.6조 원 규모의 광섬유 인프라 구축 협력을 했어요. 이 베라루빈 플랫폼부터 코닝의 공동 패키징 과학 기술 이 CPO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에요. 구리선 약 5,000개를 광섬유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광통신 섹터가 이제 시작이다. 슈퍼사이클에 돌입할 전망이에요. AI 데이터 센터형 고부가 광섬유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광섬유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죠. 글로벌 공급자들은 이미 AI 데이터 센터형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 믹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용 광섬유의 공급 여력도 함께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범용 수요가 약하지 않아요. 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건물 간의 연결, 렉 간의 연결, 이 연결들을 위한 광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통신사 FTTH 투자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공급은 제한적인데 고부가와 범용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범용의 G652D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고부가 제품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은 HBM 수요 증가가 범용 메모리 공급까지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반도체 사이클과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기존 광 트랜시버 구조에서는 광섬유가 주로 장비 외부에서 연결됐지만요. 이 CPU에서는 광섬유가 스위치나 GPU 주변의 좁은 공간 내부로 더 깊숙하게 진입을 하게 돼요. 장비 내부의 복잡한 경로를 따라서 광섬유를 촘촘하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휘어져도 신호 손실과 내구성 문제가 작은 이 고부가 광섬유의 중요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고부가 제품 중심의 공급 배분이 이어질수록 범용 공급의 부족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지난 3월 17일 GTC 2026에서 광통신을 미래 핵심 기술로 꼽았죠. 세계 최대 광통신 전시회 OFC 2026에서는 광 트랜시버 기술이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광 트랜시버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예요. 이 장치는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로 조명받는 광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는 대부분 구리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죠. 그런데 광 트랜시버를 이용하면 10배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고요. 전력의 양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 미국의 광 트랜시버 제조업체 루멘텀 홀딩스와 코이런트에 각각 3조 원씩 약 6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MWC 2026에서는 이 글로벌 통신사들이 이 데이터를 전기로 변환하지 않고 빛으로 곧바로 전달하는 이 전광 네트워킹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죠. 전기 신호를 아예 없애서 에너지 소모와 발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일본 통신사 NTT는 2032년까지 광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해서 전력 소비를 무려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국내에서는 KT가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선 상태고요. 광통신 기술 확보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열쇠가 됩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이 파워링 6G 행사에서 미국 정부가 2029년 출시를 목표로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서 세계 6G 상용 디바이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던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6G 표준 제정 흐름을 감안하면 6G는 빨라야 2029년에 상용 서비스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27년 통신장비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에요. 자, 바로 5G SA에서 6G로 이어지는 빅사이클이 출현이 예상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지난 3.5G에서 4G로 전환했던 그 시기에 그 당시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인데 이때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010년에서 2013년까지예요. 4G로 넘어간 2014년부터 대부분 이동통신, 통신장비 섹터가 미친듯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세요. 이때 폭등 랠리를 펼쳤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었죠. 에이스테크라든가 솔리드, KMW, 다산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우리넷, 와이어블, 서진시스템, 애플텍, 코이버, 이노와이어리스, 빛과전자, RN2 테크놀로지, RFHIC 대부분의 이동통신, 통신장비 섹터가 폭등이 나왔어요. 당초 예상대로 2027년에서 28년 이때는 6G 레디 장비가 본격 도입되고요. 2029년에서 30년에는 6G 전용 장비가 채택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이 연결되는 빅사이클이 출현이 예상된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죠. 27년도부터 향후 5년간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